무슨 얘기를?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 물어.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해. 이거 뭐 방송도 아니고 뭐 강교에서 맨날 우리 만나듯이 얘기하는 건데. 이번 학기에서 제가 이번 기수에 제가 여러 선생님이 작가들과 작품들을 소개해준 말 중에서 가장 저한테 나 이번에 이거 다시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제 시지프 신화를 소개하면서 그 시지프 신화를 그 자기의 에세이, 철학적 에세이로 풀어낸 까뮤, 알베르 까뮤에 대한 소개를 해주셔서 그게 나의 그 무엇이냐 예전 40년 전에 그 나와 만나는 시간, 으로 그 너무 미숙하지만 내가 뭔가 알지는 못하지만 찾고자 했던 그 세계에 대해서 열망했던 그 대학교 2, 3학년 때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거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컸었었구나. 근데 너무나 그게 뭐 그 미천이 너무 없고 삶에 대한 경험도 없고 다만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우리 국문과 나온 친구들이 왜 국문과를 지원하게 됐냐 그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그 분위기를 사랑해서 그 분위기만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분위기 뭔가 뭔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하고 맞는 어떤 코드 그걸 사랑했기 때문에 그거에 막 모르지만 매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처음 선생님하고 사진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 사실 이승희 선생님하고 같이 퇴직한 선생님들과의 독서 모임에서 건이를 만났는데 건이가 나를 이쪽으로 소개하면서 사실은 이제 자기가 먼저 사진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좋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처음 종로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처음 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딱 한 회 수업을 딱 했는데 내가 바라던 막 어떤 단어들을 막 발설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면서 승희 언니한테 어머 저렇게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을 너무 신선하게 오랜만에 만난다는 건데 그게 내가 맨날 말하던 선생님이 말하는 저 너머의 세계 두리뭉실한 내가 뭔가 이렇게 나 안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이렇게 찾았던 그거의 어떤 기운을 내가 그때 처음 느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제 40년 전에 나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나의 행적을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됐는데 시지프스 신화를 먼저 소개하자면 이 시지프스라는 신화 속의 이 인물은 인간이면서 그리고 신에 대한 어떤 무슨 죄 불경죄 신에 대한 행적을 이렇게 남한테 일설하고 또 말을 안 듣고 그러면서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형벌은 무용한 가치 없는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무거운 바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 부조리라는 그런 키워드와 그리고 실존주의의 그 철학자 사상가인 까미에 의해서 시지프 신화의 그 시지프는 사실은 끌어올리는 그 어려움 끌어올렸다가 다시 도로 바위가 내려갈 때 무용한 그런 무의미한 무서운 형벌이 아니라 사실은 신의 그런 형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거를 내려올 때 다시 내려가는 그 힘, 그러니까 뭔가 그 자유, 열정, 그리고 신에 대한 반항, 그 반항,
그리고 자유, 그러면 또 단아함으로써 인간으로서 갖는 자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어떤 열정이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이 까뮈가 시시프의 신화에 자기의 철학적 에세이에 녹아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다시 제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의 어떤 형상적인 그 이론으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메르소라는 한 청년의 그 아랍인을 쏜 살인죄를 재판하는 과정에 다시 그 사형수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죽어가는 한 젊은이를 통해서 누가 이방인인지 내 스스로 내가 느끼는 이 부조리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그 메르소를 이방인으로 저기 취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메르소 자체가 나를 내 안에 어떤 부조리함을 이방인으로 느끼는 것이지에 대한 그 이방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을 내가 모호하게 가졌던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해답을 얻은 게 아니라 질문을 얻은 거예요. 질문을 얻게 되면서 그 까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그 연보나 그 책이나 그거를 제가 이 책을 또 일부러 샀습니다. 다시 이제 이걸 꼼꼼하게 읽어보고 하려고. 근데 이제 이 책은 주로 이제 번역가인 김하영 씨의 그 나름의 그런 그 역사의 설 외에도 연보가 너무너무 자세하게 드러나서 그 연보를 쭉 읽으면서 까미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힌트도 얻을 수 있었고, 왜 이 사람의 삶의 그런 그 주변의 그런 환경들이 모든 삶을 이렇게 부조리한 것으로 느끼면서 부조리라는 개념으로 부조리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사회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그런 이제 일반적인 이 사람의 삶의 궤적에 따라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일본의 그런 식민 치하에서 한 36년 동안 있었지만 알제리라는 나라도 그 아프리카의 좀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 식민지. 프랑스의 그 식민지로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본 청년이 일제 치하 때 한국에 와가지고 부산에 온 거야, 부산. 네, 서울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주 변방에 와서 우리 한국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냥 그 문화와 뭐를. 근데 아주 이 까미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를 얘가 1913년생 13년 11월 17일이에요. 어머, 왜냐면 11월 17일이 내 음력생일인데 1960년 1월 3일 내 생일날 이 사람이 죽었더라고. 우와. 내가 태어나면서 저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태어났더라고. 우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숫자적인 연관성과 이런 것이 너무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강력하게 내 삶에서 이렇게 대치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미도 같이 느끼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1913년생인데 1914년생인 그러니까 아버지도 원래 알제리에서 미리 와 있었고 알제리에서 까미가 태어나요. 둘째 아들로서 위에 형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누이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외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엄마는 거의 청각장애인이면서 문맹자로서 거의 그러니까 약간 좀 바보 같은 그렇지만 너무 순수한 그러니까 까미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엄마는 스페인의 출신인 거예요. 엄마 쪽에 외가 쪽에 사람들은 다 물론 알제리에 이주해서 다 만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근데 그래서 나중에 그 스페인 내전이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스페인을 너무 사랑한 건 사실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이고 알제리를 독립하라 하는 거는 독립에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나는 엄마의 생활터전이 여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마를 사랑하는 그런 편이 있고, 이제 너무나 가난해서 이제 학교를 갔지만 장그르니에라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삶의 향방이 굉장히 학구적이고 철학적인 사유의 쪽으로 쭉 가게 되는 거죠. 너무 가난했는데도 이제 와서 얘는 너무 똑똑해서 학교를 보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학교를 그 선생님 덕분에 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1957년에 이 사람이 노벨문학상을 받는데 그때의 그 헌정사를 그 선생님에게 바칠 정도로 에게 큰 영향을 준 그런 작가였어요. 근데 이런 이제 까미가 노벨문학상 받았어요? 네, 오. 57년에 이방인이라는 그걸로 딱 오. 예. 그러고서 이제 60년에 저기 하게 되는데, 이 사람 자체가 부조리를 구상하게 된 배경에는 까미의 그냥 멀쩡한 직업 하나는 어느 그 알제리의 출판사에 신문사에 저기 편집장, 그게 유일한 거야. 그리고 알제리의 철학과에 학부를 졸업한 것이 그 사람의 최종 학력이고, 근데 그 중에 이 사람이 많이 뭔가 이제 학교 교수나 뭐 선생님으로 와라 뭐 이런 제안도 이제 거절한 이유 중에 폐결핵을 어렸을 때부터 앓게 돼가지고 그런 이제 자기에 대한 그 질병에 대한, 그리고 집안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뭔가 죽음에 대한 위기 뭐 이런 것이 그 사람의 부조리를 구성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도스토옙스키의 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배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반 역을 하는 그러니까 극작가이면서도 또 자기가 실제적으로 연극을 해. 그리고 뭐 도스토옙스키의 악령 이런 거를 각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얘가 20 초반 한두 살 때 벌써 이미 철학적 사유나 뭐로 굉장히 꽉 차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플로티누스라는 그 철학자에 대한 논고로 졸업 논문을 쓰고. 자, 플로티누스가 누구야? 얘기했던 사람. 그래, 저기 유출론자.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미안해 잠깐 왜 이걸 지금 질문을 했느냐면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했던 까미의 실존주의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하고 다르다. 해서 무신론적. 그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플로티누스를 내가 풀어드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까미하고 까미의 작품 속에 이 시시퍼스의 신화와, 그리고 이제 노벨상을 받은 이방인, 그리고 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까미의 페스트도 많이 읽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같은 이제 질병의 그러니까 전염병에 있어 인간의 그런 그 모습을 같이 대비시켜보기 위해서 그런 게 많이 읽힌다고 그러는데, 일단 이 시지프 신화에서 제시하는 그 여러 가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 부조리하다라는 거, 이 사람이 말하는 부조리에 대한 개념이 나한테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횡설수설하는 것도 부조리겠죠. 부조리에 맞지 않는 거고 있고 이겠지만, 내가 느끼는 부조리는 항상 뭔가 내가 원했던 어떤 삶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 의지대로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과 실제적인 삶이 참 내 맘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어긋나고, 그때 고통이 오고 할 때 그 부조리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어. 그냥 평소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뭔가 추구하는 행복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부조리인데,
역시 이 까미가 말한 부조리도 이 부조리에 대한 개념을 이 소설로 표현해 놓은 것이 이방인이고 그 사람의 철학적 사유나 부조리에 대한 이 이방인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시지프 신화 속에 나온 이 사람의 철학적 사유의 부조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이 작품들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지프에서의 부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 세계 앞에서, 삶 앞에서라고 할 수 있겠죠. 느끼는 무의식적인 감정은 아주 친숙함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친숙함에 대한 요구이며 분명함의 갈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까미는. 그런데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갖는 확신과 내가 그 확신에 부여하려는 내용 사이에 가로나여진 단절, 잘 안 되는 그 단절은 메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영원히 이방인인 것이다. 에트랑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그러니까 나와 내가 원하는 진짜 나와의 그런 사이의 어떤 간극, 단절 이런 것이 또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자체는 합리적이지가 않다. 세계는 그래서 모순과 억설이라는 비합리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바로 부조리라고 이렇게 까미는 시지프 신화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데 이 시지프 이 신화 속의 시지프를 이제 까미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시지프는 호메로스 있죠. 호메로스에 의하면은 아주 인간 중에서도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다른 설화에서는 강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아주 서로 모순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가 그 지옥에 거기에서 아주 무용한 가치 없는 그런 노동을 하는 벌을 받은 까닭은 뭐냐면 그 제우스가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자를 납치한 사실을 누설했고 두 번째 죽었는데도 지옥에 소환해 지옥으로 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지옥을 지킨 사람을 가두면서 거기에 불응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까미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조리한 영웅이다. 시지프는 자신의 운명보다도 더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지프의 신화 자체가 아주 까미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난 불의의 명저인데 인간의 근원적인 그런 그 사고와 삶을 지탱해주는 최초의 바탕인 동시에 그다음에 최후의 논리적이며 미학적인 의미를 반영하게 하는 도달점인 부조리로부터 아까 얘기했죠. 반항, 자유, 열정의 세 가지를 이끌어내고 이것들을 최대한 느낌으로써 인간은 삶을 최대한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런 어떤 그 시지프가 받은 그 벌을 인간이 갖는 그러니까 시지프 자신의 운명보다도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삶을 최대한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까미는 말하고 있는 거죠. 운명보다 우월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운명보다 우월하다는 거 우리가 그동안에 네. 했던 단어를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써. 운명보다도 우월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해소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운명을 뭔가 뭐 개척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품고 가야 된다. 마땅히 품고 가고 그거를 똑바로 봐야 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알고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거를 예. 이게 운명보다 우월하다라는 이런 단어는 서양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이게 르네상스의 어떤 기본 정신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 예. 그랬을 때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내 삶에서 해석을 하게 되고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어쨌든 그 시지프 신화 속에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운명보다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지금 하셔가지고 어쨌건 자기 운명을 넘어서서 행복하게 느끼는 시지프를 그려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85페이지에 그런 말이 있대요. 시지프는 신들을 부정하며 바위를 들어 올리는 고귀한 성실성을 가르친다. 그 역시 모든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 이제부터는 주인이 따로 없는 이 우주가 그에게는 불모의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 돌의 입자 하나하나, 어둠 가득한 이 산의 광물적 광채 하나하나가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 한정을 향한 투쟁 그 자체가 한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 행복한 시지프를 마음에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까미의 시선이죠. 네. 시지프를 그렇게 설명한 여기 느끼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40년 전에 저를 돌아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냥 제 그때 갈망은 굉장히 그러니까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어 뿐이 아니라 프랑스 문학 그리고 프랑스 문화를 굉장히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냥 여학교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뭐 연극을 보러 가도 우르르 그러니까 그 때로 한 두세 명, 서너 명이 꼭 어디를 같이 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나 혼자 해본 게 바로 옆 학교에서 하는 그 프랑스어 강독 중에 누보로망이라는 그런 강독을 여름 한 학기 여름 방학 내내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혼자서 그 학교를 가서 그 아무도 모르는 그 넓은 그 청강실에 가서 내가 그거를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그걸 듣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했던 그 누보로망이라는 그 단어만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나고 로망이라는 게 소설이잖아요. 그리고 누보라는 게 신소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형식의 소설이라는 말이고 결국은 반소설, 소설적이지 않은 소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내용이 스토리도 없이 지루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애매모호한 거였겠어. 근데 나는 그거를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그걸 해석하면서 그냥 프랑스 문학을 한 게 아니라 프랑스어를 배운 거지 거기서.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의 성격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본성대로 움직인 어떤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확인을 이 시지프 신화를 통한 그 까미를 통해서 다시 그의 추억으로 이렇게 되돌려 갈 수 있어서 내가 그냥 부조리한 이 세계를 내가 60년 살면서 뭐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고 인지를 못하겠고 내가 뭐가 이렇게 이제 내 생각이라는 거, 내 인지라는 거, 내 관이라는 그게 생겨나면서 온통 부조리였죠. 여자라는 한계. 내가 유교적인 집안 안에서 내가 굉장히 그 인정 욕구가 많아서 부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결혼해서 시부모한테 오면서 잘 보이려고 하면서 그걸 잘 적응했으면서도 이 안에 나는 뭔가 내가 원하는 나는 꿈틀거리고 있었으니까 항상 불편했던 게 그게 바로 부조리였던 것 같아. 부조리를 항상 나는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아. 뭐 겉으로 표현하면서 네 하지만 왜 집에서는 나만 모든 걸 일을 해야 되나? 이 마음이 항상 있지만 그래. 그렇지만 뭐 내가 제일 잘하고 그냥 내가 좀 희생하면 이 집안이 편하니까 패스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이제 큰 애가 자꾸 커가면서 어느 한 3, 4학년 때인가
왜 우리 집에서는 엄마만 일해? 이러는데 그때 내가 꽝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적응해 가는데 적응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눌러오는 거죠. 그리고 뭐 가정 생활에서도 물론 공평하고 평등하다는 거를 지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여자가 더 많이 일을 해.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애를 써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면으로는 남자를 더 많이 봐줘. 이것도 부조리야. 예. 내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 예. 애를 써야지 되고 더 많이 봐준다고 말을 하는데 예. 과연 그런가? 자, 동안이가 음. 초등학교 3학년이면 10살 정도 됐을 텐데 왜 엄마 혼자만 일해? 라고 말을 했으면 지금 최소한 20년이 지났어. 그 얘기 들은지. 그때 한 대 얻어 터진 것 같았어. 근데 그런데 반항할 지금 힘이 없어. 반항할 힘이 없어. 아니 그때는. 반항하고 좀 달라. 그럼 지금 반항해? 지금 많이 반항하지. 자기는 그게 몸에 습으로 붙어 있는 게 있고 그 습에 의해서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은 부분은 없나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뭔가 더 아니 큰 걸 얘기 안 해도 되고 우리 에. 집안의 어떤 구조적인 것 말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오래전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경숙이 그러니까 우리가 애니어그램 한참 공부할 때 했던 얘기예요. 경숙이를 위해서 우리는 경숙이가 일을 못하게끔 해야지 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위에서 그러니까 경숙이가 일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일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우니까 그냥 일을 하는 거야. 그런 느낌이 있어. 맞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쉬워 보이는 하는 게 느낌이 더 있어. 쉽고 안 하면 맞아, 불편한 맞아. 거야. 내가 불편해. 맞아.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습에 자기가 이렇게 완전히 갇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반항하는 힘이 없어서 안 하는 부분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굳어져 버려 갖고 내가 어떠한 일을 나서서 하지 않으면은 내 존재감이 불안해지는 거야. 굳이 말한다면 그런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고. 맞아요. 몸이 움직여지는데 그걸 안 움직이면은 불편하니까 그냥 막 큰다고.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조차 못 받을 때가 있어. 그렇지.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만의 반복 패턴을 보는 오늘 애니어그램 수업하는 날이니까 자기만의 반복 패턴을 발견을 했으면 그거를 자꾸 성찰을 해야지 된다고. 그거를 2, 3년 전에 애니어그램 할 때는 우리가 합심하여 그렇게 하게끔 하려고 해서 누군가를 일을 하게끔 시키고 누구는 일을 못하게끔 하고 하다못해 일 갖고도 누군가한테 야단을 치고 누군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어떤 각자 자기 반복 패턴에 맞추어서 우리가 같이 그거를 힘을 합해서 같이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때는 조금 지켜지는 듯 하다가 완전히 무너져갖고 이제 의식조차도 없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 얘기를 경숙이가 잘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지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지연이나 이 모두들이 있을 때 지금보다도 오히려 모든 사람이 말려 하지 말라고 자기 이렇게 했으면 됐다고 설거지는 우리가 하겠다고. 근데 설거지 할 때 안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들이 오히려 불편해. 언니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언니는 와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해야지 빨리 끝나. 그치. 수업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나도 모르게 나오는 방어 기제. 그러니까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방어 기제들을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느끼면서 하는 거하고 나도 모르게 하는 그렇지. 거를 내가 인식하라는 거지. 그렇지. 네. 그 부분이 하더라도 그리고 타임도 봐야지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안 들어가야지 이들이 더 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지 되는데 이건 내 일이다라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항할 힘이 없어서 혹은 희생하는 마음으로 혹은 내가 안 하면 이 집안이 안 굴러가니까 이런 것들이 80% 이상일 거야. 맞는 얘기일 거야.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나
나쁘다가 아니라 굳어진 어떠한 하나의 틀을 봐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부조리로 느꼈잖아. 부조리로 느꼈으면 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그냥 내려오면은 그거는 반복된 습관인 거야. 근데 여기서 까미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딱 올렸어. 미순이가 거기다 꼬챙이 끼우지 왜 안 끼워? 라는 생각을 하든 아니 정말 하든 어쨌든 이 큰 걸 어떻게 그 꼬챙이를 끼워? 뭔가를 의식을 해야지 된다는 아. 얘기야. 꼬챙이를 끼우려고 하든 아니면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지만 나는 이 행위 자체에서 나는 이게 말하자면 인간 부조리를 인지하지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신 너보다 내는 이것이 바로 자기가 운명을 초월하는다는 얘기거든. 운명이라는 건 뭐야? 신이 나한테 주어진 조건값이야. 응? 그거를 초월하는 것은 내 의식에 의해서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때는 이게 초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반복행위라고. 아무 생각 없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 각자 자기 반복행위에 걸려 있거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반복행위가 뭔지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 타인 거 너무 잘 보여. 그래서 타인 거 보려고 하지 말고 내 거 보려고 해. 이게 애니어그램의 가장 기본이야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나의 반복행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체크해. 오늘 이 까메의 부조리를 이게 내려가는 걸 얘기하면서 나는 경숙이가 거기에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의 반복행위가 무엇인지.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경숙의 반복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고치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인식하라는 거지. 그렇지. 굉장히 좋은 덕목이라고. 굉장히 좋은 덕목인데 그 덕목이 몸의 습으로 완전히 딱 들러붙어 있으니까 인식을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또 내려가네 내려가지 이러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각자들 하나씩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게 이제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니까 그게 만약 반복 패턴이 계속된다면 그것에 그렇지. 까미가 그래서 행복이야. 내가 아까도 그 질문을 했잖아. 무엇이 영웅적 초월이야? 운명보다 우월한 거야? 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나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가 받치면은 굉장히 유연제를 탄 거지 이제 공부. 우리가 공부가 유연제라고 아까 잠깐 또 이야기를 했거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경화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가 만들어놓은 습관, 틀, 사고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굳어져 버린다고. 그런데 공부라는 것은 그걸 뛰어넘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굳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유연제 섞듯이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해야지 되는 이해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아까 자기 오기 전에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를 했었거든. 바로 그 지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의 반복 패턴은 무엇인가? 애니어그램과 연결되니까 내가 자꾸 애니어그램적 요인을 설명을 하는데 그걸 우리 모두는 봐야지 돼. 이따가 애니어그램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오랜만에 애니어그램 위치에 처음 패턴을 챕터를 쭉 읽으니까 다시 새롭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그 문장으로 써놨거든. 그걸로 체크하면서 가자고. 이쯤에서 내가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다시. 그래서 이제 부조리로부터 반항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열정의 이 세 가지를 이끌어내서 우리는 삶을 최대한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조리에 대한 거 아까도 왜 부조리가 생기느냐? 비합리적인 세계와 명확함을 요구하는 우리 이성 사이의 그런 대항 때문에 이 부조리가 생기는 거다. 그게 충돌하면서 생기는 의식, 감정,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부조리인데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털잡을 수 없는 이런 부조리한, 불쾌한 감정이 바로 부조리이다. 그 감정이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
그런 환상과 빛을 박탈당한 세계에서 인간은 자신을 이방인으로 느낀다. 이 낯선 세계로의 유배에는 구원이 없다. 그에게는 잃어버린 고향의 추억도 약속된 땅의 희망도 다 빼앗기고 없기 때문이다. 인간과 그의 삶, 그리고 배우와 무대 장치에 절연된 것,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부조리라는 감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와 이제 연관된 그런 부조리하다는 감정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또 시지프 신화를 통해서 그런 부조리한 감정 안에서 운명을 넘어선 그런 인간의 삶,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까미가 여러 가지 그 명언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말로 이제 대신하면서 제가 그동안에는 선생님과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통한, 그러니까 그림이나 작가, 어떤 조각품, 예술품들을 통한 작가를 만났지만 이번 요 회차에서는 내가 작가를 만났다는 거. 글을 써서 글로 써서 소설가, 철학가를 만나면서 그걸 깊이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는 거. 그래서 다시 내가 참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시간들을 사실은 많이, 그러니까 집중하는 시간들을 많이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를 새삼 깨달아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짜 아까 누구에 의해서 뭐 이거 이렇게 추천하는 도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읽고 싶은 나를 해결해 보고 싶은 진짜 적극적인 독서 태도가 나한테 지금 이제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 나의가 이제 인정 욕구도 있지만 나한테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는, 너무 완벽주의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 나가 해낼 수 있는 그릇보다는 너무 높지 않는가. 내가 너무 이상화를 시켜서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쉽게 풀어내지 않고 자꾸 이걸 뒤로 미루고 뭔가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나의 게으름. 이거를 이제 요거를 이제 시지프시나 이방인 그리고 까미 그 주변에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하면서 까미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더라고. 그 뭔가 그 저거를 하면 몸에가 안 좋은 그런 조건값을 가지고도 엄청난 사상가였고, 또 사르트르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결혼에 대한 그런 결혼 제도에 대한 아주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라 결혼 제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있어가지고 자유연애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그 알제리 그 유명한 의사 딸이었는데 걔는 처음부터 마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여인을 만나면서 또 그 나중에 부인의 비도덕적인 바람 피는 바람 피는 거에 의해서 헤어지게 되는데, 그 상대가 그 마약을 모르핀 마약을 계속 제공해 주는 그런 의사였대요. 그걸 들키면서 이제 한 2, 3년 살고 6년 후에 이혼을 하면서, 또 둘째 부인은 수학자이면서 피아니스트였던 여자였어. 근데 그 여자하고도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결혼제도에 대한 회의를 느꼈기 때문에 쌍둥이 남매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평소에 스페인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스페인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도 있어, 남녀가. 그리고 그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하고 또 혼외로 살고 하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그 여자 문제로 본부인의 마음 속을 썩이는 이제 그런 개인 일상사적인 조리한 삶.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뭐 국작하고 뭐 글 쓰고 되게 치열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천재적인 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안타깝게 40 몇 살에 그냥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그렇게 이 사람이 남긴 이런 여러 작품들은
그러니까 독일의 니체라고 할 정도로 그 문단에서 아주 많지 않은 작품이 그 문학사에서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까뮤를 만나게 돼서 지난 한 주가 좀 기뻤습니다. 마지막으로 까미의 명언을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맨다면 당신은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맨다면 당신은 절대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같은 언어를 계속 예, 썼잖아요. 그 그치. 조셉 캠벨이나 예, 이게 이제 까미가 아까 처음부터 그 얘기가 경숙에 참여 나왔던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을 계속하는 이게 가치 없다라는 것의 의미를 찾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꾸 행복, 의미를 찾고 의미를 찾는 것이 음.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음. 기본 명제를 조셉 캠벨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음. 신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실존주의 얘기할 때 사르트르도 그렇지만 롤랑 바르트 또 많은 그 당시에 20세기 작가들의 호평을 많이 받아요. 사랑받지 않는 것은 단순한 불행이다. 진정한 수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실험을 통해 경험을 얻을 수 없다. 만들 수도 없다. 반드시 겪어야 얻는다. 네. 표현이죠. 내가 만일 내 인생의 전환기를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얻은 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잃은 그 무엇 때문이다. 저 이 말이 되게 저한테 많이 와요. 오늘 아침에 네. 아니, 자기 오기 전에 우리끼리 나눴던 얘기. 내가 잃은 그 무엇 때문이다. 한겨울에야 나는 내 안에 여름이 계속 도사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말도 너무 좋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 갖는 존경심만큼 비열한 것은 없다. 이 사람이 굉장히 정의, 그러니까 공산당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지만 까미의 정의로는 이 사람의 요 말에 다 들어있어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것이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역사를 청산한 아이가 말이야. 까미 말이었구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흥설수설해서 죄송합니다. 뭘 흥설수설했어?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왜 횡설수설했다고 생각해요? 흥설수설. 선생님이 중간에 딱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거를 빨리 내가 이렇게 뭔가 이거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는 아직 내게 숙성되지 않은 채로 왔다는 뜻이지. 내게 숙성 안 된 건 뭔 나라고 숙성됐나? 그러니까 그게 준비가 덜 아니고. 된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준비가 덜 됐어.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 머릿속이 지금 부조리해. 뭐가 꽉 찼는데 지금 내 어떤 진정성에 의해서 이렇게 걸러내는 시간이 부족해. 그렇지. 네. 부족하니까 지금 말할 건 이만큼이고 뭔가 이게 순서는 안 정해져 있고 나는 그런 것 이게 같아. 최고의 탐내기라고 보는 거야. 탐닉? 아니 내 얘기 좀 잘 들어. 그냥 이렇게 흘리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은 얘기를 다 전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아니 하지 말아놓고 한다고 해서 안 하지 않는데. 안 하지 않아. 그게 문제야. 자 봐봐. 부조리야. 그게 부조리야. 잘 봐봐. 7번의 탐닉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자기가 지금 발표한 것에서 3분의 1은 다 지난주 내가 했던 얘기야. 그걸 이제 반복하는 게 나쁠 거는 없어. 내 거로 말한 거니까. 말하기 위해서. 내 거로 말하기 그럼 위해서. 그걸 내 거로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해. 여기에서 내가 이 말이 꽂혔어? 그럼 꽂힌 몇 개를 가지고서 통일성 있게 끌어내갖고 내 언어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얘기해야지 된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탐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을 발표할 때 보면은 굉장히 아우러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굉장히 좋은 태도야. 그거는 왜 그게 나쁜 태도야? 굉장히 좋은 태도인데
언제 공부라는 게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보고서 거기서 추출해내야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일단 거기까지만 해 전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자기가 그랬잖아. 여기가 뭐 논문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자유롭게. 내가 야 이거 읽다 보니까 까미만 요가 없이 나한테 딱 꽂혔어. 그러니까 그걸 갖고 내 얘기하면 돼 그냥.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 자기 성격에서 나오는 어떤 태도들이 더 안으로 쭉 밀고 나가면 굉장히 좋은 태도인데 쭉 밀고 나가기 전에 힘이 빠져. 그래서 그거를 근데 오늘은 다행히 자기가 횡설수설한다라는 표현으로 자기가 덜 뭐라 그럴까 선이 안 찬 부분은 인지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아. 내가 그런 어떤 것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만족해? 아, 내가 만족한 적 없는데. 표현돼서 나올 때는 이래서 나는 이렇게 알았어. 그래서 너무 좋아.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게 너무 비슷한 케이스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그 태도는 정말 박수 칠 일이야. 그런데 그 전체적인 걸 준비해서 내 언어로 바꿔서 말을 하려면은 논문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한테 진짜 꽂힌 거 있잖아. 응?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나는 20대 때부터 그 누구로만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그 진짜 불어 공부를 할지언정 그것이 나로서 처음으로 내가 나선 어떤 것이야. 그런데 나는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푹 빠졌어. 그 약간 그 환상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아까 까미가 말하기를 환상에서 깨어나야지 된다는 얘기하고 그걸 딱 접목시켜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프랑스 문화에 이렇게 푹 빠졌던 그 부분이 나의 어느 성향 때문일까? 연결을 해서 끌어내 보는. 말하자면 이런 식의 그냥 뭐 하나 걸렸잖아. 그걸 바로 그냥 내 삶에서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를 그거를 정의는 너무 또 깊게 하는 케이스고 그러니까 너무라는 단어가 나쁠 게 아니야. 여기서 여러분들 언어에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기는 그 부분을 너무 그냥 당당하게 펼쳐놓고 알아차려. 그러니까 뭔가 문장이 나한테 이렇게 딱 꽂혔어. 이건 나는 아는 게 돼. 여기 썼잖아.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냐. 그거 아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일 내 인생에서 아니 실험을 통해 경험을 얻을 수 없다. 만들 수도 없다. 반드시 겪어야 한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큰 틀은 그냥 줘. 그거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문장 하나를 갖고 집중하는 거를 조금만 이렇게 버전을 바꿔보면은 아마 자기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이런 얘기를 비로소 할 수 있을 만큼 난 힘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경숙 선생님. 이 이야기를 오늘만 했겠느냐고. 5년 전부터 하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5년 전부터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5년 전에는 안 바뀌죠. 참 힘든 거예요. 아니요, 안 바뀌어요. 바뀌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알아차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유연제라고. 바뀌는 건 기적이라고. 응? 내가 또 그랬구나. 또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건데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 태도를 내가 맨날 태도로 강조하잖아. 그런 의지를 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라고 바뀌어. 나도 안 바뀌잖아. 맨날 하는 짓 똑같은 짓 하잖아. 야, 진짜 어제 내가 정혜랑 얘기하다가 야, 우리가 그거 30년 전에 했던 것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어떤 상황이 한 번 있었는데 똑같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내 방식에서 또다시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알아차리느냐 그냥 알아차리지 않고 그걸로 굳어지면서
아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문학에서 내가 이거를 해야지 되겠어. 굉장히 좋은 태도지만 왜 갑자기 범위를 확장시키느냐고. 아직 그림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문학에서 그림을 보는 걸 접목시키겠어라면 괜찮아. 자,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저런 어떤 그림들을 봤을 때 까메 이방인의 이런 그림들이 지금 그런 글들이 저 그림 어느 부분과 접목되는 것 같아. 그래서 문학적인 그 어떤 그 표현을 내가 그림 보는데 접목시켜서 보겠어. 이러면 확장이 되는 건데 이제 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이런 이제 또다시 넓혀지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이것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이거는 더더군다나 사신전자는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뭐 이제 향수까지 생겨갖고 이쪽으로 꼭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막 행복해진다. 그것이 환상이라고 아까 까미가 말하더라고요. 또 넓히는 거지. 응. 또 다른 곳에 행복이 있나 그렇지. 찾아볼 거야. 야, 또 나 7번의 격정이 또 나왔네. 그거를 이렇게 보자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자기가 이렇게 발표하는 거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알 것 같아. 자기 준비 적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면 준비 많이 한 거야. 아 이거 색도 샀다. 내 처음 그러니까, 샀다니까. 준비 굉장히 많이 한 거야. 많이 준비 하겠지.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동안 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지식적으로 준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예전에는 그 마음에서 와닿는 걸 하려고 했고 그런데 이 버전이 조금씩 바뀌면서 준비하는 것에서 조금 내 격정이 어느 부분에 작용을 하고 있구나를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내가 지금 잘했습니다. 나는 그게 언니가 저 부분이 문학으로 확장된 게 아니고 그건 항상 그러니까 우리 의식에 있는 그 부분이 이 까뮤 때문에 좀 건드려져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갔지 문학까지 확장됐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는데. 정숙이가 그걸 하겠다고 그랬다니까. 나는 문학이 이게 너무 좋아서 이제 그쪽을 더 그동안 우리가 그림만 봤는데 오랫동안 아니 근데 글은 글은 뭐 책은 항상 있죠. 그러니까 네, 내가 항상 적극적인 있는데 독서를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독서.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내가 이 나를 건드렸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그런 쪽으로 다시 이거를 집중해 보고 싶다. 그건 굉장히 좋은 태도라니까. 그런데 그걸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우리가 모든 것이 연결이 돼야지 내게 된다고. 그것이 내가 끊임없이 하는 건 뭐야? 그걸 읽으면서 내가 지금도 툭툭 건드리잖아. 그래서 그게 당신 삶에서 어떤 건데?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는 게 그게 습이야. 이런 식으로 일상에 대한 언어화도 접목시켜서 설명을 해야지 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도 접목시켜서 얘기를 해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독립된 걸로 공부를 하면은 통합하라는 거지. 통합하라는 거지. 알겠지? 네, 그 통합이라는 게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지금 겪어야지 안 되잖아. 그 경험으로 해야지 된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같이 봐야지 된다는 거야. 이거는 경숙이한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모두한테 하는 얘기야. 나를 포함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할 때 내가 나를 제외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다시 또 한번 성찰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 얼굴은 사라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얼굴은 사라지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내가 파일을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내 톡으로 꺼주시면 보내볼려? 아니 톡으로 말고 요새 기타 자기 할 수 있어? 네, 하는데 지금 호스트가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대. 그러면은 내가 공유를 활성화 시켜줄게. 카톡으로 하면 되는데? 참가자. 참가하자. 이거 일단 끄고. 자, 더보기. 뭐야? 새로 화면 공유의 옆에 눌러봐봐. 옆에 버튼.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고급 공유 옵션. 얘 빨리 괜찮다고 그래. 고급 공유 옵션 한번 눌러봐. 이거 있잖아.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뭐 아무튼 했으니까 고급 공유 옵션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됐어. 오케이. 이게 아닌데. 모든 됐어요? 어. 공유됐어요? 됐어요. 공유됐어? 예. 올라와요. 까미의 시집고 시다를 처음 접했을 예, 때 예. 아니, 이거? 이건 그 뭐냐면 이거는 그걸 수업하고 나서 저도 굉장히 나름대로 이 자료도 잠깐만 많이 미안해. 어디에 공유가 돼 있어? 이게 지금 신지은의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이거 뜬 거 이 글 말하는 거 아니야? 예, 글. 이거 자기가 쓴 거야? 예, 내가 지금 올려놓은 화면이에요. 아, 나 이거 내 글인 줄 알았어. 잠깐만. 지연이 와도 된다고 써주고. 예. 아니 와도 되느냐고 써져 있잖아. 제가 가도 인원수 괜찮죠? 그래서 오라고. 여기에 지금 됐어. 현장에 오신다고? 오, 오케이, 반가워. 해봐. 네, 그래서 그 시지프 신화를 이렇게 처음 그때 접하고 굉장히 뭐라 이래 가슴에 콱 이렇게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것과 관련되는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그 경숙쌤처럼 너무 많은 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많이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완전 뒤죽박죽 돼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정리가 안 돼서 오늘 아침에 아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내가 이렇게 찾아보고 뽑아보고 했던 글 중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글들을 몇 가지 이렇게 그 적어놔 봤거든요. 이거 화면 좀 올려주세요. 내가 네. 올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까미의 시지프 신화를 처음 접했을 때는 이렇게 평범한 인간들의 삶, 우리의 이제 보통 이렇게 대중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공감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다 그랬잖아. 오케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해석해 놓은 것도 보고 이렇게 다 읽어볼수록 이렇게 까미가 말하는 이 반항, 자유, 열정에 이렇게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요 부분이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지금 네. 규현이가 잡은 거. 아까 경수가 굉장히 좋다고 말했던 요 부분. 얘는 이걸 공감을 못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인간이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생각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한테 제시했던 그렇지. 인간의 본질에 관한 10가지 이론 이게 있었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나한테 가장 많이 제일 와닿았던 게 7번 마르크스. 인간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존재이다. 이 대목이 가장 이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자료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정할 만한 답을 찾아 검색한 결과 얻어낸 문장이에요. 제가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짜집기해서 이제 지금 올려놓은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철학에서 본질이라 함은 그것을 빼면 더 이상 그것이 아닌 것, 그것 다음 혹은 그것의 불변하는 공통성으로 정의된다. 이따 요 본질론에 대해서 애녀그램 공부할 때 나와. 어쨌든. 동물의 본질은 본능이다. 동물은 있고 인간만의 고유한 불변하는 공통성은 바로 인간은 정신적 실체라는 사실이다. 물론 인간은 육체와 정신을 함께 갖고 있는 존재인 까닭에 인간 또한 육체적 본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을 빼면 더 이상 그것이 아닌 본질의 정의에 의해 육체적 본능은 동물도 함께 갖고 있는 특징인 까닭에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인간의 정신적 실체는 생각 혹은 의식과 행동과 관계로서 현상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본 결과 그 마르크스께 제일 나한테 와닿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본능에 종속되지 않는 본능으로부터 자유를 가능케 하는 정신적 실체를 갖고 있는 존재이다. 이게 그 자아라고 해요. 참자. 예. 동물은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놀랄만한 감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없다. 음. 인간은 자신의 이해관계나 본능을 떠나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계의식을 갖고 있으며 인간은 이같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세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객관적인 학문 현상은 물론 의미의 영역인 문학과 예술 현상이 가능하다. 인간이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자신의 본질에 맞게 실존할 수 있다. 이건 우리 정말 아까 경숙 쌤이 40년 전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무지하게 고민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근데 그 고민했던 게 막연하게 고민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게 문장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 인간이 자신이 뭔지 모르면서 인간은 영원히 실존의 길을 알 수 없다. 그 인간은 자기의 본질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무엇인가 즉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즉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인간일 수 있다는 내 마음의 결론이다. 네, 이렇게 나는 이제 관계로서 이제 결론을 냈거든요. 인간은 끝없이 실존을 추구하는 존재지만 만약에 자신의 본질을 모르면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처럼 방황하며 표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방향키를 잘 잡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이번 3차 실속의 목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마음에 와닿아 한 주 내내 행복한 공부를 했다는 걸 감사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써서 읽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우리 지연쌤의 이야기가 지금 요것이 여러분들이 신화를 공부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내가 끝없이 했던 얘기야. 그리고 이따 애니어그램 공부의 서두도 지금 요 얘기를 시작을 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은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봐. 지은쌤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대답 못합니다. 그래서 들은 이야기 감상문을 말해봐. 그러면은 자, 경숙이는 그 부조리, 자유, 열망 이런 단어가 정말 너무 인간적인 것이야 라고 확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지금 마르크스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반대를 했다.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라 뒷면을 얘기했단 말이야. 요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야. 내가 이거 미순이한테 자주 했던 얘기야. 양면성 같이 있다. 아야, 내가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자, 그 지은쌤 그 공유 그걸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끄지 말고. 그거를 저기 카톡에 올려놓으면 좀 우리가 하나 올려줘 볼래? 그걸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오게? 우리 카톡에? 네, 잠깐만요. 응? 지금 올라갔죠? 네. 카톡에 올려놓을게요. 응? 카톡에는 좀 이따 올려놓을게요. 아니야. 지금 올릴까? 이게 저기 그 PC에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그냥 자, 요거를 내가는 못 움직이지. 네, 그렇죠. 자기가 좀 움직여 봐봐. 마르크스. 자, 아니,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는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봐봐. 아니,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내 카톡에다 좀 올려줘봐. 그래야 네네. 살 수 있는데. 야, 진짜 우리 지은쌤은 이런 거 너무 잘하잖니. 어떻게 그 공유하는 건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나는 자, 열려요? 열리겠지? 뭐야? 언니 걸 열어야지. 그렇지. 열기. 공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공유해야지 되나? 네, 그렇죠. 이제 또 화면을 공유해야지 되죠. 안정이가 없으면 이거를 했어.
기대치가 볼 때는 지금 다 신기로운 기적 같은. 지금 언니 그거는 저쪽에 저기 신지은 장면이 선생님의 화면을 보고 있는 거라서 요거 지금, 끌게요. 요거 끄는 거 맞죠? 자, 내 것이 이거지. 오케이. 올라가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공유. 요거를 하는데 오케이. 까메이 시즈피슨을 처음에 인간들이 삶 평범한 인간 모습에서 공감했는데 반항과 자유와 열정에 공감할 수 없었다. 요 반항과 자유와 열정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2단계인 거야. 내가 끊임없이 하는 얘기. 신화를 공부하는 것은 1단계에서 2단계를 거쳐서 다시 1단계로 가기 위한 여정이다. 그러니까 2단계를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3단계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고 단어는 같지만 실제로 그 자체의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2단계를 알아야지 된다. 요 2단계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2단계를 거쳐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까미의 부조리와 반항의식이라고. 2단계를 거치지 않고 1단계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거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 걸어간다고 사람인 줄 아냐? 사람 아니야. 이 얘기를 뭐 헤르만 헤세부터 시작해서 로망 롤랑 같은 경우는 영웅이라는 게 힘이라 사상으로 승리한 사람이 아니야. 마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영웅이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끝없이 그런 얘기를 쭉 하는 단 말이야. 그 과정의 중요성.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알아차려서 결국 뭐를 해야지 된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야지 된다. 이게 영웅의 3단계에서 처음에 영웅이 있어. 영웅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 자,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애들이 자꾸 놀립니다. 너희 아버지는 저기 사실은 왕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아버지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이탈하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이탈한다는 것은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습적인 거, 도덕적인 거, 세상에 옳다라고 만들어진 가치 기준 이런 거라고 부지부식간에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그림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 우리가 뭘 마그리트 거 했냐? 마그리트를 얘기를 해보면은 마그리트가 파이프 그려놓고 이건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왜 중요한 거냐면 2단계를 끊임없이 알아차리게끔 이렇게 두드리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리트가 이거는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그리트 그림 중에서 꿈의 열쇠라는 게 있어. 뭐냐면 가방 그려놓고 이건 하늘. 제목은 가방을 그려놓고 그 밑에 제목은 하늘이야.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상한 거 해놓고 엉뚱한 단어를 해갖고 언어의 부조리 있어. 이 언어가 진짜 이 언어가 이걸 뜻하는 게 맞아? 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까미나 똑같이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미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2단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지점을 지은이 입장에서는 2단계를 나는 공감할 수 없어. 이거는 동물적 본성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인간은 그 동물적 본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것을 제어하고 의지를 내서 신적 속성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그 누구야? 지연이랑 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지연이가 언니 진짜 이거 갑자기 제가 떠올랐는데 그 서양에서는 말하자면 스핑크스 인간과 동물, 켄타우로스 뭐 얼굴은 북인데 여기는 말, 그 다음에 사티로스 염소 이런 식으로 현상적으로 인간과 동물을 합해 놓는데 동양에서는 구묘 같은 거 생각해 보자는 거야. 구묘 자체가 인간을 품고 있다는 거지. 구미호가 얼굴은 사람이고 이게 아니잖아. 구미호로 동물로 변신한 상태인데 사람이고. 이게 굉장히 언니 차이 아니야 그랬대. 야, 너 진짜 대박이다. 맞아.
이게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의 큰 차이를 지금 신화에서도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구묘 얘기를 하면 해서 걔랑 내가 진짜 이렇게 손바닥 마주쳤다니까 맞아 이랬단 말이야. 바로 그러니까 지은이는 이 분류됐을 때 구묘 자체로 보여주는 현상은 무조건 거부해야지 되는 거야. 그건 맞단 말이야. 근데 거부하기 위해서는 이게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거부를 하지. 이게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극복을 하든 뭐를 하든 하지. 내 안에 동물적 속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바로 그것을 알아차려서 그것에 반항하라야. 여기에서 반항에 공감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그것에 반항하라는 건데 그냥 1단계를 반항하라는 걸로 오해를 한 거야 지금 지은이가. 그런데 부조리는 뭐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근대 사상이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발전을 한 거라고. 합리적인 어떤 사고로 이성을 갖고 쭉 뚫고 나가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섬세한 영혼들이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는데 그냥 아닌 것 같아 이걸 아니지 않아? 이러고 있는데 이게 현상적으로 사회 현상으로 표면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그 욕망의 표면으로 드러난 게 전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된 이유가 전쟁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현상적인 거고 실제는 이게 본능적으로 있다는 거 우리는 공부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전부 이렇게 뛰쳐나오듯이 거리로 뛰쳐나오듯이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그냥 다 이제 그거를 이제 드러내놓고 하는 게 20세기 초반에 일어나던 주원실주의, 다다이즘 이런 것이고 정신분석학 같은 게 발전하고 그러는 거야. 그때 드러나는 건 뭐야? 인간의 동물적 속성이 가감없이 마구마구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이게 반항인 거지 말하자면.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너무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게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야라는 것이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반작용으로 그게 마치 진실처럼 세상으로 막 퍼져나왔던 것이 주원실주의 작품들이고 지금 그 세대를 살아냈던 20세기 초반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항으로 그것을 강조를 해가면서 그 이즘이 형성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지은이가 여기서 공감할 수 없었다? 맞아. 공감하면 안 돼, 이건. 공감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1차 공감을 하고 2차 인간이라면 이거를 뛰어넘어서 3단계로 가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쉽게 박수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떨어지는 거 그거를 내가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았던 거야. 떨어지는 것이 뭔지를 보고서 박수 쳐야지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지은이는 떨어지는 것 자체를 지금 부정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둘이 극단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은이는 2단계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부정이 아니라 그거를 지향하고 인간이라는 것은 그건 없어야지 되는 거잖아. 그게 드러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강하게 이성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거고 그게 미순이가 많이 강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미순이한테 맨날 하는 얘기야. 야 근데 나도 네 과라니까. 그러나 일단 우리 신학 공부를 왜 하냐. 1단계를 사회로 돌아오기 위해서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요거를 공감할 수 없는 이 1단계 공감이라기보다 인정. 동물적 속성을 인정하는 거를 우리가 반항 의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거를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고? 이거를 이미 또 하나의 이즘처럼 만들어서 틀로 갖고 있어. 근데 까미는 굉장히 유연하게 까미가 이방인을 썼을 때 사르트르가 마구 박수를 쳤다고. 사르트르가 까미보다 그 윗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르트르가 실존주의의 거장으로서 이제 막 활동을 하고 그럴 때 사르트르가 구토라는 소설을 내요. 근데 구토라는 소설을 까미가 그 정말 지방 신문사에 있을 때 구토라는 소설에 자기 소평을 써.
자기 서평을 쓴다고. 서평을 쓸 때 사르트르가 그걸 보고 뿅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너무 정확하게 쓰니까. 그래갖고 너는 정말 천재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걸로 얘를 그냥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끌어들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확 붙는단 말이야. 둘이 너무 친밀한 관계가 좋아졌다가 사르트르는 그게 굳어져 버려. 그 사상에 굳어져 버려. 그러니까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자기가 굳어져서 그게 운동처럼 이즘을 만들었다. 실존주의, 무신론자, 실존주의. 끝없이 반항하는 것을 이즘으로 만들었는데 아까 내가 프로메테우스 아니 플로티니스. 플로티니우스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딱 얘기했잖아. 그거를 왜 건드렸느냐면 까미는 일단 그러니까 반항 의지를 시작을 해. 근데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기 삶의 그 힘듦을 느끼고 자기도 그 첫 번째 여자하고 결혼한 이유가 뭐야? 이 여자를 내가 어떻게 구원해 보겠다라는 그 선민사상, 응? 영웅사상으로 결혼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연애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삶의 그 부주리 속에서 그 부주리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 구역질을 느끼면서도 끝없이 살아간다고. 끝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경계 없이 확장되는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것을 그러니까 이방인은 쓰고 그 다음에 그 사르트르가 누구야 그 우리의 그 까미를 치기 시작한 게 어디서부터냐면 페스트에서요. 페스트가 약간 교훈적인 소설인데 내가 페스트를 안 읽어봤어. 근데 페스트가 말하자면 교훈적인 소설인 거야. 그리하여 인간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덕적이고 이래야지 됩니다. 라는 소설을 쓰니까 얘 갑자기 약 먹었나 왜 이래? 이렇게 돼갖고 그들이 얘를 이제 이렇게 멀리하게 된 거야. 얘는 2단계를 거쳐서 그래도 인간이 지향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 이런 걸 향해서 가야지 됩니다. 라는 걸로 페스트에서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런 것을 알려주듯이 하다 보니까 이게 계몽주의 소설처럼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느닷없이 갑자기 약 먹었어. 왜 이렇게 변했어? 얘 변절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게 갈라지기 시작한다.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가서 김하영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현대에 들어와서 봤을 때는 까미가 옳았다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까미가 옳은 게 아니라 실존주의가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실존주의가 옳았다가 되지만 실제로는 까미가 옳았다는 거예요. 아니 실존주의가 아니라 사르트르가 옳았다가 됐는데 그게 팽배하게 이즘으로 이렇게 작용됐는데 왜냐하면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 빠른 사람들을 쫓아가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거기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반항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2단계고 3단계로 넘어가야지 돼. 라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마지막에 그런데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르트르를 진영해서 이 까미를 어떻게 해? 계속 쟤는 배반자로 이렇게 하고 변절자로 얘기하고 이러니까 막 공황장애에 걸리고 막 이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옳거든.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꾸역꾸역 글을 쓰는 거야. 계속. 글을 쓰면서 전락 쓰면서 너무 쉽게 금방 그건 내가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지. 너무 쉽게 금방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성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에 대해서 구역질이 느껴져. 그래서 또 이렇게 깽단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그 또한 너무 저열한 것 같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자의식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구토를 느끼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한 것이 최초의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쓰다가 어떻게 됐다고 뿅 사라져버렸단 말이야. 그 최초의 인간이란 단어 자체가 제목 자체가 이미 예수의 진짜 예수를 찾아내는 거지. 아담과 이브로 갈라지기 전에 아담의 그 온전한 그 전형성을 보면서 만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자의식이 쓰러진 상태에서 3단계로 가서 사회로 돌아와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야. 그래서 질서는 지켜져야지 되는 거고 바람은 피우지 말아야지 되는 거고 뭐 기타 등등 이제 그런
그 질서 회복을 위한 의지를 내는 것이 인간다움이야.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거를 이 사람이 손을 잡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 사상 자체는 정말 이상적인 거잖아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인간이 꿈꾸는 가장 이상형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공동체가 공산주의였잖아요. 그러나 그 공산주의는 실제로 삶에서는 부조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인간의 동물적 속성인 그 욕망이 사회에서는 우세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의 조건값이다. 그러니까 이 부조리가 일어나는데 여기도 유연제를 타듯이 이 부조리가 굳어지기 전에 이런 예술가들이 나타나서 계속 돌을 던지는 거지. 유연제를, 사회의 유연제를 타는 거예요. 굳어지려면 깨트리고 굳어지려면 깨트리게끔 하는 그것이 예술의 소명인 거예요. 신화가 그런 걸 보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은쌤이 본 요 부분에 지은쌤이 쭉 얘기하고자 하는 이 나머지 이 전반적인 얘기가 맞아요. 궁극에는 우린 이걸 추구를 해야지 돼요.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들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아야지 뭐가 된다고? 자유가 생긴다고. 그래서 죄를 처단하되 사람을 인정할 수가 있다. 죄와 사람을 분리할 수 있다고. 이게 분리가 안 돼. 2단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와 사람의 분리가 안 돼서 죄의식에 빠지거나 자책을 하거나 남을 이렇게 비판하는 마음에 내가 갇히게 된단 말이야. 2단계를 그래서 봐야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2단계를 보는 그 행위가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지금 지은쌤하고 이게 조금 그 2단계에 대한 얘기를 저기서 풀어지게끔 한 건데 그거를 또 아까 내가 너무 깊게 본다라고 말할 정도 후벼 파는 애가 정혜야. 오늘 이 셋이 삼각구도를 아주 얘기를 참 잘하고 있네. 자, 지은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보충 설명을 좀 했는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합해서 그래서 결론 먹힌 거 우리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맨날 1, 2, 3단계 얘기하는 바로 2단계에 대한 것을 우리 공부 이후로 다시 이렇게 끌어와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프로파는 정의 얘기를 좀 듣고 싶네. 지은쌤 저 쓰신 게 그 2단계를 부정했다라고 쓰신 거라고 안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읽혀졌어? 우리 다시 한번 보자. 철학에서 본질이란 그것을 빼면 더 이상 그것이 아닌 그것다 혹은 그것을 불변하는 공통성으로 정의된다. 이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애니어그램 처음 문장에 나와요. 이거 비슷한 얘기가. 동물의 본질은 본능이다. 동물은 없고 인간만이 고유한 분별하는 공통성은 바로 정신적 실체다. 물론 인간은 육체와 함께 정신을 갖고 있는 존재인 까닭에 인간 또한 육체적 본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을 빼면 더 이상 그것이 아닌 본질의 정의에 의해 육체적 본능은 동물도 함께 갖고 있는 특징인 까닭에 인간의 본질이라 할 수 없다. 이게 2단계를 부정하는 거야. 지은쌤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오케이. 질문 들어왔습니다. 저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걸 내가 공감하는 부분이지 내가 이렇게 지필한 글을 쓴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라 그러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내가 완벽하게 대답을 막 이렇게 구사는 못할 것 같고 또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대답은 보류하겠습니다. 네. 이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대답을 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인간을 무엇인가에 대한 이게 정답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의 본성에 대해서 그래서 10가지로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이 10가지 중에서 알았어. 아이고. 10가지 중에서 지은쌤이 선택한 마르크스 정신. 마르크스의 인간론. 인간론은 이상주의인 거야. 뭐냐 하면은 사회 공동체를 이루자. 사회 공동체, 우리는 인간은 바로 그 이성적인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지향하는 거야. 그 자본으로 지금 인간의 그 본능적인 동물적인 것들을 유혹을 해갖고 증대하는 저 자본주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향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하자라는 게 마르크스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어렵대. 나는 안 읽어봐서 몰라. 이게 이제 자본론인데 이것을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 젊은이가 이상주의적인 사고로 그걸 확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지금 자본주의나 자본론까지 넘어가려는 나는 아닌 건 같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뭐지 지은쌤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가 그 2단계를 부정한다기보다는 관계에서 답이 있다는 부분이라고 그 사람이 본질 이런 거 나 어려워서 약간 지금 무슨 말인지 사실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단어도 아니고 근데 지금 너무 설명이 장황하니까 그 지훈쌤이 그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단계를 부인하셨다라는 그 부분이 약간 헷갈렸던 것 같아. 관계성 속에서 지은쌤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상대의 관계가 되는 그 상대 안에 동물적 속성의 본능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지향하는 3단계를 가야지 된다라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요지인데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 거야. 이 말이 나는.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 건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그 얘기가 너무 말하자면은 막 마르크스 뭐 막 이렇게 뜨니까 약간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조리한 부분의 그 다음 단계 특히 부조리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에부터가 그게 시작점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그것에 대한 시작이 아니라 이 2단계를 부정하는 어떤 글이라고 안 느껴진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리고 지은쌤의 어떤 그 발표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그거를 그 건교쌤이 너무 길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살짝 했었어. 그래서 그 지은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던 거지. 지은이가 아까 질문하지 마세요 그랬어. 그리고 네가 말을 하려고 네 말에 대해서도 보류를 했어. 지은이는 말을 안 하겠다라는 의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표명을 했어. 안 한다라는 것보다는 더 이상 내 말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건너뛴 부분인데 내 입장에서 지은이가 이렇게 쓴 것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것들을 내가 읽혀지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내가 지은이한테 하는 얘기야. 근데 이제 네가 듣기에 너무 장황하고 그래갖고 왜 지은이 언니 얘기를 선생님이 자꾸 해 이런 건데 아니 그것도 약간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이 조금 나는 그런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닌데 그걸로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 말이 아닌데 왜 언니가 자꾸 얘기해? 라는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뜻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해가 안 갔었어. 이게 그러니까 지은쌤이 뭐 질문을 하지 않고 이게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내가 뭐 이렇게 이 다른 부분을 동물의 본능이 그러니까 본질이다. 그게 또 정신적 실체도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어떻게 해서 인간은 관계 안에 있는 걸로 인간의 본질이 그 사람과 사이에 있다. 이걸로 가는 그 중간 단계에 좀 더 보고 싶은데 그
뭔가 그 2단계를 부정하는 쪽으로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내가 이제 처음에 읽어주셨을 때 들었을 때는 그냥 그 느낌이 아니었었다. 그 얘기를 그냥 한 거야. 한 거예요. 그것을 난 보충 설명한 건데 네 표현대로 또 너무 장황하게 된 거지. 이게 이제 나의 아까 나 경숙이한테 얘기했던 경숙의 반복 패턴처럼 나오는 것처럼 나의 반복 패턴인 거야. 그러니까 나의 그 언어 표현 방식의 특성이라서 그건 어떻게 나 이렇게 이럴 때 내가 다시 한번 또 알아차리는 거야. 아, 또 설명이 너무 길었구나.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반가웠던 거야. 둘의 이 단어가 다르게 이렇게 딱 올라와 갖고 이것을 정리를 풀어내주는 그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제공이 된 것에 대한 그 반가움으로 그냥 우리 이야기를 쭉 풀었던 거야. 나는 아직 모르겠어. 이게 왜 그 두 사람이 물론 그 뒷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밑에 부분에서 아니 왜 내가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 두 분이 막 너무 상충된다 라고 하는 부분과 그 2단계를 부정하는 것과는 아니 아까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거든.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너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려면 너무 긴 시간이 들어가. 이건 내가 너랑 나랑 따로 얘기해 줄게. 응? 아니 저도 그 지금 이렇게 축약된 이 분량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제가 일주일 동안 보고 느끼고 했던 걸 이렇게 축약해서 여기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다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더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을 잘하거나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은 없어요. 제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논리 정연한 부분이 저에게 가장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혼란을 줬다면 저희 씨한테 참 좀 미안하고 너무 내가 이렇게 잘못 축약을 시켰나 싶어서 느닷없이 갑자기 그렇게 그러시지 마시고 아니시거든요. 아주 축약 잘하셨거든요. 아니 이거 진심이라는 얘기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전달이 됐어야 최소한 나는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었고 맞아요. 풀어서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강조해야지 되는 부분 때문에 세게 말하는 것에 정혜가 도대체 뭐야 헷갈려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내가 여기서는 말 못한다고 정혜야. 왜냐면 너무 길어져. 그래서 내가 너랑 나랑 둘이 얘기할 때 다시 상세하게 풀어줄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마무리 짓면 될 것 같고 지금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있으면 또 들어보자. 미순이는 준비한 자료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정혜 쌤이 지금 오늘을 위해서 그 준비한 게 뭔가 있으면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표할 건데 미순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요것을 이거를 그 분석해서 이거를 반론을 아니면 그 능력이 안 된다고. 지금 그 얘기한 거야? 뭐라고 들었어? 분석해서 의견을 얘기할 만한 그거는 안 된다고 지금 그 얘기한 건데 뭐지? 이게 상충되는 의견인가? 이러고 이렇게 시작됐듯이 아직 그것조차도 인지가 확 돼서 이게 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듣고도 결론이 뭐지? 그럼 지은 쌤이 한 거랑 동숙이 언니가 풀어줄 거랑 좀 같은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야? 그럼 지은 쌤은 내 말이 그 말이에요라고 지금 100% 공감했다는 얘기야? 이것들은 아직 지금 인식이 안 됐어. 그건 지은쌤이 대답을 해야지 될 것 같아. 100% 공감인지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네? 라든지 선생님 얘기가 사실은 저한테도 좀 어려웠어요. 네.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저한테도 어려워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확 100% 나한테 이렇게 안 와닿았거든요. 좋아. 그거는 이렇게 층위가 있어서 그러리라는 생각은 지금 제가 해요.
그러면은 요 얘기는 어쩌면은 내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지은이가 발표한 것에 대한 나의 해석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발표한 거는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층위에 의한 그 이해의 폭이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아니 그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지. 뭐냐면 차이가 난다고 인정합시다. 그렇지만 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끔 내려가서 가르쳐야지. 차이 나는 것을 어렵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그 어떤 부족함이야. 그런데 그 부족함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에는 일단 이제 내가 기본 큰 틀을 말하면 이건 내가 오해일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하는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쭉쭉쭉쭉 했는데 모두가 그 말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 갔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해했어요. 경수 씨가 이해한 것을 친구들한테 나를 대변해서 얘기 좀 해줘봐. 네. 저 좀 올려보세요. 저 문장을. 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지금 같은 알베르 까미의 시지프 신화를 가지고 까미의 사상인 부조리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부조리에 대한 그 느끼는 그 공감력을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과 지은쌤이 말한 거를 선생님이 상반된 거라고 지연이지? 느끼고 계시면서 사실은 그 안에 그것이 품고 있는 거야. 항상 선생님이 신화 속에서 모든 걸 신화 안에서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밝아 보이지만 그 뒤에는 그 어두운 뒷면이 있어.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에는 모든 것이 품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려면 일단은 질문을 가져야 해. 근데 그 질문이라는 거를 까미는 반항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반항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거기에 공감할 수 없다라고 딱 제일 첫 문장에 지은쌤이 딱 했으니까 그 지은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나도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정확하게 안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공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야 라고 그걸 선생님이 평소에 얘기했던 예로 쫙 설명을 한 거야. 맞아. 그리고 나는 반항과 나는 항상 뭐가 하나 나한테 꽂히면 그것이 나의 어떤 삶과 대비하면서 막 이렇게 깊이 살려면서 드러나는 게 아닌 엄청 좋잖아. 나는 막 옹호하잖아. 그냥 툭 떨어진다는 그 표현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너희의 그 부조리에 대한 그 생각은 결국은 3단계로 다 갈 것인데 우리의 공부의 지향점은 그 3단계이기 때문에 3단계로 다 갈 것인데 다시 한번 자기의 1단계와 2단계를 점검해봐. 그 얘기야. 나는 내가 이해한 부분은 딱 그거야. 이 까미가 말하는 반항과 자유의 열정에 공감할 수 없었다. 나는 이게 2단계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나는 여기에 질문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2단계라고 나는 받아들였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2단계를 거부한다라는 그 긴 설명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의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제 그 부분은 그 지은이가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까비가 말하는 반항과 자유와 열정에 지은이가 공감을 못했어. 반항과 자유와 열정과 공감을 저 공부가 시작된 거잖아. 난 저 과정 자체를 2단계라고 느꼈던 것 같아. 내가. 요 공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증명해낸 거지. 밑에 글은.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야. 마르크스를 끌어들여갖고 내가 공감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철학자들의 어떤 말을 들려갖고 맞잖아. 이 철학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것에 질문을 던지고서 그래서 이게 2단계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근데 나는 이 과정 자체가 2단계가 없다라고 보기엔 이 과정 자체가 2단계라는 거야. 마르크스를 찾고 그건 너의 해석이고, 그걸 그건 너의 증명하고. 느낌이고. 그래서 그렇게 나는 이게 2단계가 이런 거가 아니라고 느꼈다라고 이제 지금 아까 이 지은쌤의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나의 의견은 그렇다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정의 의견. 그렇지? 정의 의견. 그러니까 이제 지은이의 글의 전반적인 논지는 요거를 공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증명해낸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공감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는 그 행위 자체가 2단계라고 너는 받아들인 거고 이 글 내용의 요지는 공감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인간이란 이래야지 되는 거야 라는 거 했을 때 2단계를 긍정한 건 아니지. 이거는. 그 2단계를 보는 태도를 말한 거야 너는. 지금 여기서는 태도가 아니라 2단계를 인정하는 안 하는에 대한 이야기를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지은이의 이런 식의 글의 의미는 지은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생각이 많이 힘들었던 게 바로 이 부분에서 공감할 수 없었다. 이것에 그러니까 의심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그건 동물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지향해야지 돼. 그 얘기로 넘어가는 건 맞아. 그걸 네가 2단계를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태도에 대한 인정이지. 이 글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그치? 이 마르크스나 이런 어떤 어떤 단계에서 어떤 이론을 지지하는 것도 나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시간을 본인이 가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어떤 이론이든 자기가 경험하고 이게 아니구나 하는 단계가 나는 2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건 2단계지. 근데 어쨌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야. 이 얘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걸 서로 주장하다 보면은 이제 또 이상한 어긋남이 생겨.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지금 둘이 발표를 했어. 저는 점심 드시게 되죠. 둘이 안녕하세요. 제가 왔어요. 안 보여요. 이쪽으로 와세요. 아니 목소리만 들어. 그게 뭐야. 시즈프사에서 갖고 지은쌤하고 경수쌤하고 둘이 발표를 하고 이제 밥 먹고 정혜 거 발표하고 애니어그램 들어갈 거야. 자, 우리 밥 먹고 합시다. 시간이 좀 지났어. 열심히 하세요. 맛있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 지금. 재밌어 지금. 재밌어서 나 지금 그 끝내기가 아쉽네. 끝내기가 아쉬워. 너 빨리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잖아. 아니 이럴까봐 나는 아까 옥수수를 먹었어. 그리고 준한가 안 먹어야지. 나 또 이 기억을 잊어버려 이제 보세요. 이따 다시 부를게. 네.